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간다는 생각이 많지만 무명일 때는 정말 적은 돈으로 생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건 언젠가는 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꽤나 잘 나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꽤 큰 생활고를 겪었던 연예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조관우입니다. 조관우는 늪이라는 전무후무한 노래를 부른 가수로 팔세토 창법의 경지에 오른 것으로 유명한데요. 늪이 들어있는 1집은 130만 장, 리메이크 앨범인 2집은 300만 장이 넘게 팔리는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아직도 위키 기준 대한민국 음반 판매량 3위에 올라있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승승장구에 출연한 조관우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분유값도 없었고 집세도 못 냈다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 겨울옷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 싶어 뒤지기까지 했다는데요. 술이 먹고 싶어 막걸리로 끼니를 때우다가 배탈이 나도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앨범이 많이 팔려도 제작자가 전부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 때문인데요. 잭스키스 같이 탑티어를 자랑했던 가수들 역시도 월 100만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당시의 계약 방식은 철저히 제작자를 위한 정산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도토리라는 방송에서 부당한 계약에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봤을 때 마이너리그에 있던 본인을 메이저리그로 올려놨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소속사를 옮기고 낸 3집과 4집 역시 대박을 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10억 가까이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번 만큼 쉽게 썼다고도 하는데요. 쉽게 써도 쉽게 없어질 돈이 아니었지만 4집 활동 말경에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뒷거래를 했고 그렇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이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가수다로 인해 다시 한번 정상의 인기에 오르는데요. 성대 결절에 구안와사까지 걸리면서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고 재혼도 하고 여러가지 연기에 도전하여 인상 깊은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재기하지만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이 15억 원의 빚을 남기고 도망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두 번째 이혼을 하였고 가지고 있던 집 두 채도 경매로 넘어가고는 아들 집에 얹혀 산다고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8년 당시에는 그래도 빚이 2억으로 많이 줄어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연기도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가수도 가수지만 배우로 크게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재범입니다. 임재범 역시도 김나박이보다 한 티어 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가수인데요. 여담이지만 연기도 했는데 엄청난 꽃미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너를 위해나 고해 같은 곡은 지금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리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1998년 고해 활동 당시에 가장 괴롭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불안이 엄습해 왔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그는 무대 공포증까지 겪었으며 혹시나 다른 집으로 본인 편지가 배달되었을까봐 48개의 편지를 모두 확인해 주민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정신적으로 아팠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래는 히트쳤지만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저작권료로 나오는 월 100에서 200만원으로 딸까지 키우기에는 많이 버거워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핀다든지 전기료가 아까워 아이에게 TV도 하루 1시간만 보여주고 9시 이후에는 아예 코드를 뽑았으며 수도세가 아까워 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데려갔지만 장난감을 마음껏 사주지 못해 달래기도 했다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생활비를 위해 수요예술무대 같은 무대에도 오르기도 하고 추노의 낙인 같은 OST 작업을 하기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암에 걸리면서 치료비에 대한 압박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을 섭외했고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나는 가수다에 합류하여 지금도 회자되는 여러분 같은 레전드 무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김승호의 승승장구나 부르의 명곡 히든싱어 같은 곳에도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돈을 벌어 아내를 치료했지만 결국 아내는 2017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아내와 사별한 이후로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생부의 장례식에서 상주를 하였다는 소식만 들렸는데 언젠가는 그의 모습을 한 번은 더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우입니다. 최창민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최창민은 터보의 백댄서 출신으로 패션 잡지 사진들이 큰 화제가 되면서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는데, 이 특유의 더듬이 머리는 당시 최창민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당시 패션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 어때? 라는 시트콤을 시작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고 가수로도 데뷔하여 영웅과 짱이라는 곡을 대히트 시킴으로써 말 그대로 대세 엔터테이너로 자리를 잡는데요. 여담이지만 이 영웅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최창민이 추위를 타 생각 없이 후드티를 입었는데, 이 교복에 후드티 패션이 엄청난 유행을 탔고 지금도 많이 입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교복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스포트 리플레이라는 패션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 스포트 리플레이를 순식간에 대세 브랜드로 만들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대표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빚만 지게 됩니다. 최재훈은 굉장히 가난했던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장례 알바나 분뇨지게 알바까지 못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였다는데, 돈을 벌기 위해 찍은 잡지 사진으로 그가 뜨자 굉장히 많은 기획사 대표들이 그에게 명함을 줬지만 뭔가 무서워서 그냥 버렸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대표들은 고가의 외제 차량을 끌고 왔었지만 어느 날 한 여성 매니저 실장이 조촐하게 버스를 타고 와서는 햄버거 단품을 사주면서 매니지먼트 제안을 했고, 이런 모습에 마음이 이끌려 이 사람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3년간 활동을 하면서 인감까지 맡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장은 조폭계 기획사의 최창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팔아넘겼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익금과 차기 앨범 투자금까지 모두 훔친 데다가 최창민 이름으로 빚까지 져놓고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새 기획사는 바로 최창민에게 밤업소에서 공연할 것을 지시했지만 최창민은 팔을 부러뜨리면서까지 거절하여 결국 사장 여자친구가 하는 음식점에서 사인회 한 번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후로 그의 커리어는 완전한 하향세를 겪어버렸고,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매일 동안 건설 일용직 생활을 하면서 3억의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명리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하철에서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도 했다고도 하네요. 그렇게 공부한 명리학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주기도 하였고, 오늘의 운세라는 프로그램에 명리학자로 출연하였으며 명리학 칼럼을 쓰기도 하고, 올해는 불타는 청춘을 통해 방송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탑티어가 될 뻔하다가 미끄러진 경우인데요. 바로 최철호입니다. 최철호는 야인시대에서 신마적으로 출연하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나 그는 스턴트를 최대한 쓰지 않고 본인이 액션을 모두 소화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았던 그는 불멸의 이순신에서 원래 선조 역을 맡았던 조민기가 갑자기 하차하자 땜빵으로 들어왔지만 역대급 찌질함을 남기며 큰 인상을 남겼고, 대조영이나 천추태우 같은 사극에 자주 출연하면서 특히나 이 풍악을 올리라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조의 여왕에 출연하면서 점점 대세 배우로 자리 잡는데요. 이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가 드라마 동의에 출연하던 중 함께 출연했던 손일건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배우를 때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지구대에서도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여 큰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모든 장면이 남긴 CCTV가 공개되면서 다음날 인기를 잃을까 싶어 거짓말을 했다는 실토를 하게 됩니다. 알려진 것처럼 여배우에게 사커킥을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경미한 폭행이었고, 피해 여배우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일이 커져버린 것이 컸지만 여자에게 폭행을 했다는 사실과 거짓말까지 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최철호는 유배당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동의해서 하차하게 되고, 이후로는 배우 일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최철호가 거의 사라져 버렸을 때 MBN 현장 르포 특종 세상에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지내는 최철호를 방송하는데요. 배우 일이 떨어지자 시작한 사업도 망해버리는 바람에 빚만 졌고, 가족들이 더 고통스러워질까봐 삶을 끝낼 순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요가 학원이라는 영화를 통해 연기자로 복귀를 하긴 했지만 망했고, 현재는 지인이 운영하는 크루즈 회사의 홍보이사로 재직 중이고 원룸도 더 큰 데로 옮겼다고 하네요. 정말 돈이라는 건 갑자기 들어오기도 갑자기 훅 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